토론의 주제를 좀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 일관성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최선 후보께서 우리 안 지사님 고집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신뢰라고 보고요. 저는 안 지사님, 안 후보님 자기가 가진 생각 투철하게 지키고 관철하는 건 전 정말 존경합니다. 약간 저하고 방향이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선 후보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세월호 배지들을 다 달고 나오셔서 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뗐다가 붙였다가 이러는 거.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잠깐 계십시오. 가슴에 있는 제가 세월호가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지. 저는 방해하지 마시고. 그건 방해하지 마십시오.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방해하지 지금 마시라니까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데 세월호를 주도권을 행사하십시오.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으십시오. 네. 제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방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좀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은 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세월호 네. 배지를 통해서 차고 안 차고를 세월호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관성을 얘기한 겁니다. 일관성.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는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배지를 찬 건 내가 갖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지금 답변하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배지 한두 번 안 찼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그때그때 시비에 편승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일관성 동료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요. 이제 질문은 다 됐으니까 답하셨고요. 문재인 후보님한테로 제가 또 넘겨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저보고 말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것도 일종의 네거티브거든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한 것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호위무사라고 평가받으신 최선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야지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거티브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장에서는 제일 심하게 하신 것 같고. 호위무사라는 게 어떤? 그런데 오히려 화는 또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많이 평가가 하신 것 있다고요. 같아요. 네.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나온 것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합니까? 네. 어쨌든 항상 언론에 나오면 검증과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시라는 분이? 주도하는 거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십시오. 근거를 대보세요. 어쨌든 저는 동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 좋습니다만은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지적은 최선 후보한테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죠. 또 검증도 다 되셨고 또 일자리 대통령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게 핵심적인 가치라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먼저 말씀드리면요. 81만 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셨을 것 같아요. 81만 개 중에 17만 개는 새로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조 4천억이 든다는 것이고 나머지 64만 개는 기존에 있던 위탁된 것들을 좀 질을 개선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질을 개선하는 거니까 신규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발표한 사람이 전대 왜 제 말을 듣지 않고 어디서 봤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네. 아까 17만 개는 우리 이제 공무원 일자리니까 네, 당연하고요. 우리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도 우리들의 다 공통 공약이잖아요. 네. 공공의료 확대하겠다. 공공어린이집 또 공공유치원 확대하겠다. 네. 다 이렇게 우리 공공을 다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하다못해 치매 전문 아니 그게 병원을 새로 생기는 일자리냐 아니면 있는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거냐? 아니 그걸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그것이 어떻게 바꾸는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이미 일하고 있는 걸 만드는 건데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한다거나 할 경우에 전환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신규의 일자리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제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64만 개가 다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64만 개 일자리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듭니까? 64만 개는 공공부문 일자리이기 때문에 얼마 듭니까? 아니요. 정부가 추가로 예산 투입할 일은 없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지원합니까? 알 수 없죠. 그냥 재원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원 대책은 공무원에서 재원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공공 일자리를 돈이 하나도 안 들고 64만 개를 만든다면 그건 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뭡니까 우리 그 조직하고 인원 국가가 통제하는 네, 것만 좋습니다. 풀어주면 공공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듭니다. 늘 아쉽죠. 예산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보조하게 되는 자,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재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동수당도 아까 보니까 발표를 후보는 안 했는데 자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캠프,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정책 참모가 우리 정책 담당이 발표를 하면 그건 제가 발표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님. 네. 보도 자료까지 내서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님 아니. 캠프에서 전달했으니까 보도 자료를 이건 뭡니까? 언론이 그냥 추측해서 보도한 것이죠. 추측 아닙니다. 그 캠프에 있는 분이 발표했다니까요. 캠프 국민성장연구소에 속해 있는 분이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개인견이 아닙니까? 그 문재인 후보님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개인 얘기를 합니까? 제 입장은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부득부득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국민들은 아동수당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그게 부득부득 문제라는 겁니다. 하하. 캠프가 하는 얘기 다르고 후보가 하는 얘기 다르고 필요하면 바뀌고. 국민성장연구소에 계시는 김연명 교수님이 토론회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후보님을 대신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개인 얘기를 거기서 왜 그럼요. 합니까? 김연명 개인 교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는데요. 후보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광주, 전남북 유권자들은 후보님의 정책도 모르고 찍고 말았습니다. 이게 준비된 겁니까? 정책은 제일 많이 발표하지 않았나요? 아니 이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요. 아동은 지금 설계 중이라면서요. 하하하. 지금 우리가 본선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선 단계에서 모든 정책이 다 총정리 발표가 됩니까? 아동 노인 제가 이재명 후보님보다는 훨씬 많은 정책을 발표했을걸요? 정치하지 많은 못한 분야에 거죠. 지방 예를 들면 정책까지. 아니 그런 좋은데 재원이나 실현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민주당 경선 참가인들은 문 후보님의 아동 노인 정책을 모르고 결국 찍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준비를 안 하셨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안 지사님한테 마지막 드려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본소득 얘기로 돌아가서요. 질문만 하겠습니다. 농가에 농업 보조를 하는 필요 인정하시죠? 기본소득으로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아까처럼 우회적인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그냥 기본소득으로 농가에 3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이재명의 정책 동의하고 받아주시면 딱 좋은데. 예, 기본소득제는 43조 원을 쓰게 되면 그 정말로 그 제도는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정비 없이 그 제도를 우선 쓰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제 저는 생각입니다.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기본소득제는 검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할 수 있어야 국가 지도자가 시간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해 주시죠. 아까 이제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 원전 지지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럴 아니, 수 있겠죠. 그냥 그러나 에너지 팀장입니다. 에너지 예, 팀장. 뭐 훨씬 많은 분들은 네. 또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제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아까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되 네. 그러나 복지의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복지, 그다음에 덜 필요한 분들은 좀 더 적은 복지 네. 이렇게 보편과 이렇게 선별이 적절하게 결합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어르신들 이야기를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제 공약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 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한데 어르신들에게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평균 12만 원이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이재명 우리 후보님의 기본소득 보장은 설령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해도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는 월 8만 원밖에 돌아가지 않고 그 대신에 별로 아쉽지 않은 분들에게 또 8만 원을 드리게 되는 셈이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제가 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0%까지 해당되는 어르신은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고 71%는 왜 안 됩니까? 그 경계가 뭡니까? 부득이 국가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 1%는 안 부득이 선을 됩니까? 걷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면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70%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고 예산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뜻이다. 보편복지는 안 되고 제가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재원 조달이 문제가 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재원 조달 아니 재원 조달이 된다 해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관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끊임없는 논쟁이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가까이 가셨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토론의 주제를 좀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 일관성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최선 후보께서 우리 안 지사님 고집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신뢰라고 보고요. 저는 안 지사님, 안 후보님 자기가 가진 생각 투철하게 지키고 관철하는 전 정말 존경합니다. 약간 저하고 방향이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성 후보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세월호 배지들을 다 달고 나오셔서 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뗐다가 붙였다가 이러는 그런 거.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잠깐 계십시오. 가슴에 있는 제가 세월호가 얘기하고 중요한 것이지. 저는 자, 위안부 방해하지 의원님 마시고. 그건 방해하지 마십시오.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방해하지 지금 마시라니까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데 제지 좀 해주시고요. 세월호를 주도권을 행사하십시오.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으십시오. 네. 제가 주도하지 네. 않습니까? 거든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한 것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호위무사라고 평가받으신 최성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야지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거티브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토론장에서는 제일 심하게 하신 것 같고. 호위무사라는 게 어떤 그런데 오히려 화는 또 우리 안희정 그런 후보님이 많이 평가가 하신 것 있다고요. 같아요. 네.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나온 것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합니까? 네. 어쨌든 항상 언론에 나오면 자, 검증과 제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시라는 분이 주도하는 거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십시오. 근거를 대보세요. 어쨌든 저는 동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 좋습니다만은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지적은 최성 후보한테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의견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죠. 또 검증도 다 되셨고 또 일자리 대통령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게 핵심적인 가치라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먼저 말씀드리면요. 81만 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셨을 것 같아요. 81만 개 중에 17만 개는 새로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조 4천억이 든다는 것이고 나머지 64만 개는 기존에 있던 위탁된 것들을 좀 질을 개선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질을 개선하는 거니까 신규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발표한 사람이 전대 왜 제 말을 듣지 않고 어디서 봤습니까? 방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좀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은 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세월호 배지를 통해서 차고 안 차고를 세월호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관성을 얘기한 겁니다. 일관성.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는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배지를 찬 건 내가 갖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지금 답변하고 그것을 답변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배지 한두 번 안 찼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그때그때 시비에 편승한다고 자, 말씀하시는 건 일관성 그건 동료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요. 이제 질문은 뭐 다 됐으니까 답하셨고요. 문재인 후보님한테로 제가 또 넘겨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저보고 말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것도 일종의 네거티브가 설명을 자, 해보십시오. 보십시오. 네. 아까 17만 개는 우리 이제 공무원 일자리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당연하고요. 우리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도 우리들의 다 공통 공약이잖아요. 네. 공공의료 확대하겠다, 공공어린이집 또 공공유치원 확대하겠다. 네. 뭐 다 이렇게 우리 공공을 다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하다못해 치매 전문 아니 그게 새로 생기는 일자리냐 아니면 있는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거냐? 아니 그걸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그것이 어떻게 바꾸는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이미 일하고 없는 있는 걸 만드는 건데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네, 알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한다거나 할 경우에 전환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도 신규의 일자리면 나쁜 예산은 일자리를 어디서 좋은 나옵니까? 일자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제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64만 나머지 64만 개가 다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 64만